네, 국민의힘이 휴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 사퇴와 관련해서 노태학 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휴일에도 최고위 열어서 결국은 노태학 위원장 사퇴해야지 이 사태가 매듭지어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위원장 사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선관위원장은 작년 5월경에 여야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제 위원장 임기를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은 그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과연 현재 선관위원장이 의혹만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5대 헌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아주 중요하고 선관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선관위원은 탄핵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신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만으로 선관위원장이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선관위원장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그 진상조사도 일단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 고발에 의한 수사까지 다 다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후 명백히 의혹이 밝혀진 후에 그런 대책이라든가 또 뭐 위원장 거취 문제가 혹시라도 논의되면 그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 사퇴는 안 된다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뭐 동업적 관계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선관위 편을 드느냐 공생적 동업 관계가 의심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도 지금 선관위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생적 동업관계다. 저는 처음 듣는 금시초문 말이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데 글쎄요.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혹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노태강 씨 차관 형제라서 혹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몇 차례 국민의힘의 요구를 선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그 1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여당도 국민의힘도 인정했던 선관위원장을 이렇게 급하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아빠 찬스 의혹 진상조사 이제 국민이 굉장히 이제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는 해야 하는 건데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선관위 직원은 선관위의 인사 사무는 감사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 지금 뭐 권익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 감사, 기획 감사 의혹에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세 번째는 그 인권침해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세게 다뤄진 적이 있거든요. 예컨대 국가공무원의 내밀한 의료 기록을 갖다가 수집한다라든가 또 열차 그 탑승 기록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인권침해 감사의 의혹도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또 감사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혹받는 상황에서 전례 없던 아니면 법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의 그런 정치적인 압력,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헌법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이 충돌을 할 때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을 헌법에서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권력 기관을 일단은 국회,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는 공무원에 건가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예.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있지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다 그래도 강제 조사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여야가 이제 공방만 하거나 혹은 또 이제 총선 앞두고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할 때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까지 저희는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혐의 없다, 불문이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반발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거든요. 양측에서 좀 공방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위 그 타이거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과연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감사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예, 라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예. 의혹들이, 보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차라리 감사원이 나서지 말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예. 그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고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까지 다 찬성한다는 예. 입장이어서 이런 진상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현재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논란이 있는데 예. 감사원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논란을 더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조사 결과의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 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분 이제 곧 돌아옵니다.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낙연 지금 상임 고문이신데 예. 아마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든가 국제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와 또 강연도 많이 하셨고 예. 특히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좀 엿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 재직 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예. 총리로서 책임 총리 혹은 책임 총리로서 민생을 잘 해결해 왔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위기에 네. 본인의 경험, 경륜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힘을 합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계신데 이제 우려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명, 비명 더 갈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단합의 촉매제가 될 거라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우려는 당내 이제 뭐 혁신 문제, 당대표 선출이라든가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예.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떻게 보면 뭐 친명과 비명 저희 뭐 그 프레임에 찬성은 하진 않지만 예.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의사라든가 당원들의 의사를 좀 잘 중재하고 모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이제 선임이 됐던데 네.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왜 이분을 민주당이 선택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김근택의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예.
예, 안철수 의원이 2014년도 신당 창당을 했을 때 거기도 이제 합류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서로 이제 경선을 했을 때 그 민평연 쪽 의원이 이낙연을 지지했는데 그 민평연 쪽 뭐 서른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도 가까운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래경 씨를 친 이재명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와 그다음에 이낙연 상임고문을 잘 이렇게 소통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중립적인 비명계에서도 환영할 만한 선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곧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명단 공개, 커밍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의원님이 이제 오인회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건 뭐 제 추측인데 이용호 의원님에 대한 약간 입각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본인이 보기에 좀 답답하게 진행이 안 되거나 어디서 좀 좌초되거나 도대체 당의 이런 실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냐 예. 그런 좀 얘기를 하다가 오인회까지 이제 그 답을 그러니까 그 워딩이 예.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 근데 답답함에서 좀 비롯된 건가요?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취소를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 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이제 안철수 그 전 국민의힘 대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자라든가 뭐 아니면 저기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예. 얘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 이제 계속 되는데 약간 좀 일방통행적으로 국민의힘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게 돼서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예. 이게 어느 한 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주위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보이면 아 저분이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혹시 이준석 그러니까 전 당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오인의 명단을 발표한다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저도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